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사마다 다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주거래은행에 가셔갖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류라고 하면 이런 거 있죠. 뭐 무주택자나 뭐 자녀나 청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별로 약간 혜택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본인 상황에 맞게끔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을 할 때 이게 1순위, 2순위로 되는 게 있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원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막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청약 통장에 대한 것들보다는 그 청약을 할 때의 그 조건 같은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공부를 하시면 집 사실 때 더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쁘다? 아니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이만큼 투자를 해서 더 불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예를 들면 10%의 수익이 확실한데 4%의 이자를 낸다 그러면 6%의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대출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 있었습니다. 뭐 코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대박이 날 조짐이 보이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막 모아가지고 무모하게 샀다가 이게 폭삭 망해서 이 빚만 불어나서 정말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사례들도 막 뉴스에 나오고 했었거든요.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내가 이 대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명확할 때 해야 제대로 된 대출이고요. 무모한 투자, 아니요, 투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받는 대출은 정말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신용.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나쁘면 18%, 19%의 비싼 이자를 내고요. 신용이 좋으면 3%, 2%의 낮은 이율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기보다 신용을 관리해야 되는 중요성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거랑 같습니다. 급할 때 앞이 잘 안 보여요. 네, 급하면 정말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내 현 상황이 안 좋아졌거나 급박한 무언가 생겨서 마음이 많이 쪼이는 상태라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옆에 다가오는 게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 나중에 돌아보면 야, 저런 걸로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들도 많이 나올 텐데요.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급하고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급하지 않을 때 미리 좀 준비도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이런 상품도 있구나. 이런 걸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대출 중에 이자가 제일 싼 게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내가 담보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 대출 받을 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것도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급박할 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위해 덜 급할 때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대출,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이게 첫 번째는 내 수입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내 수입이 얼마인지 보다 이 수입을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직을 예상해 두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할 때 내가 지속적으로 이 돈을 벌 거야 라는 건 내 기대감인 건 거고요.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수입, 지속 가능한 이 수입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획적인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만에 상환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받는 대출과 막연하게 급하니까 당장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주세요 라고 하는 대출은요, 갚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되게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좋은 이율의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확률도 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대출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할 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미리 대출을 계획하는 것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녀를 낳게 되면 현 집에서는 조금 좁을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가 몇 개월, 몇 살 정도 되게 돼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집을 늘려야 되니까 3년 정도 뒤에는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3년 뒤에 이 정도 대출을 받아야지? 이런 식의 계획인 거죠. 그렇게 되면 3년짜리에 어느 정도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계획, 그럼 얼마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입과 기존 대출을 어떻게 상환해서 내 요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계획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변수 대응이거든요.
변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여력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여력을 남겨놓고 대출을 받는 게 그래도 나중 상환할 때 조금 덜 허걱허걱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요만큼만 대출을 받고 요만큼은 나중에 받아야지 라고 하면 일단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제 신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대출은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계획을 세우셔서 받으셔야 나중에 대출 계획에도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쉬운 대출. 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대출은요, 위험합니다. 네. 두 번째는 목적 없이, 그러니까 일단, 많이 준다고 하니까 라고 하는 대출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알아보고 공부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요 세 가지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쉬운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당장 이게 보험 쪽으로 예를 드린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보험 가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데 라고 꼬치꼬치 따지는 데가 있고요. 그냥 쉽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차이가 나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꼬치꼬치 물어보고 보험에 가입한 데는 돈 지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쉽게 조건 없이 보험 가입을 한 데는 나중에 돈 지급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해서 받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문제의 여지 자체가 많다. 그리고 요새 보이스피싱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종 전화를 받는데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다 가짜예요. 네, 그래서 쉬운 건 가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목적, 계획 없이 받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환 계획도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건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여유 있을 때 미리 공부하고 미리 대출을 계획해 놓으시는 게 아니시면 그냥 위험하다. 웬만하면 받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 대출 말고 아는 사람한테 빌리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데요. 사람 관계가요, 저는 되게 없어 봤더니요, 돈이 엮이면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는 현명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하는 대로 진행되는 대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알아서 추천해줘라. 난 당신을 믿는다. 라고 대출을 받았다가 되게 봉변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10년 상환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하는 건요, 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제가 내야 되는 이자가 높거든요. 그리고요, 보험을 추천해 주시는 분의 수당도 그만큼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들은요, 그분의 이익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추천할 때 대부분 그 대출을 통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는 고지곳대로 갔을 때는 정말 그분의 이익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대출이 아닐 확률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많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해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수당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보다는 내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 가면서 나에게 더 적합한 상환 가능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